자, 그리고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호수가 있어요. 바로 네. 15층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인데요. 그 천막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는 맞아요. 그곳. 다른 세대들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엄청 크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여러 이제 관련법의 위반이 인정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위자료는 좀 특별히 증액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과 피해 배상 그리고 숙박식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이 마련됐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그 자리에 합석했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현실적인 이제 피해 보상 그 숙식 먹고 자는 게 일단은 지금 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자기 비용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영수증을 갖고 오면 실비 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좀 정액제로 해가지고 해줘라.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주가 됐던 것 같고. 뭐 영수증을 지참을 해야지만 그 증빙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저희가 친척 집에서 묵거나 가까운 지인 집에서 묵거나 해도 그게 사실 무료인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금 친척집에서 지금 비좁게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영수증 처리 못하니까 비용 못 받나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게 위자료가 실제로 있잖아요. 호텔을 숙박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그 숙박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통상적인 손해는 계속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왜 증빙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내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떤 천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천공기 자체에 어떤 하자가 없었는지 노후화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천공기 자체는 큰 유압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유압 시스템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천공기가 놓여져 있는 바닥면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천공기를 작동하는 것이 천공기 무너짐 사고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사실 그 천공기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다른 중장비들로 인한 사고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해서 그런 건설 현장 중장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산업 현장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안전관리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법이었다면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들에게 이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고는 발생했고요.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이렇게 거주지로 옮겨 다니면서 한다는 게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주하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잘 해결돼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죠 지금. 너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